인테리어의 어떤 진행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대부분 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팅을 합니다. 그 현장 미팅을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니즈를 제가 빨리 캐치하고 파악을 해야 네. 이 인테리어 결과물이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 이제. 대표님은 보통 공사를 진행할 때 그러한 궁금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좀 시켜주고 있고 한지. 저는 그래서 현장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24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또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네. 식당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기를 첫 번째로 안 당하시려면요. 그러면은 그 계약서에 어떤 걸 좀 확인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좀 기재해달라 요청을 해야 된다 있을 것 같아요. 필수사항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 필수사항은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점포함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내 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뭘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리적인 비용에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누구신지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대째 서울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해밀 디자인의 이주원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그 전문가 분들을 네. 제가 한 번도 초청한 적이 없었어요. 네.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100% 만족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안 소개시켰거든요. 네.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부분 해요.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빨리 이제 AS나 이런 거를 해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독자분들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매장 운영하시다가 뭐 인터넷이 갑자기 중간에 영업하다 끊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안 발생할 수 없어요. 발생하지만 그거를 말씀하셨던 대로 AS를 얼마나 빠르게 잘 대처를 해주시는 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대응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인테리어를 하시고 있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좀 이렇게 일을 하셨는지? 저는 2013년도부터 일단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어요. 2년 동안.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부터 네. 이제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이제 건설이나 인테리어 부분에서 이제 다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3대째? 네, 맞습니다. 오, 3대째. 네. 그래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네. 2015년부터 제 정식 사업자를 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정식으로 독립해가지고. 네. 그럼 그동안 평균 공사 건수라든지 총 공사 건수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는 그래도 네. 1년에 50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0건에서 한 550건 정도? 엄청 많이 하셨다. 12년 동안 거의 550건 정도 공사를 하시면서 어떤 분야에 또 공사를 해오셨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 때도 종합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분야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뷰티라든지 네. 뭐 음식점, 네. 카페, 백화점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해외도 이제 팝업 현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디올 것도 했었고, 그리고 모에샹통이라는 샴페인도 했었고, 일본에서 이제 뭐 맘스터치 관련된 그런 것도 했었고요. 야, 개인 브랜드부터 뭐 프랜차이즈까지 다 해보셨다는 네, 거네요. 프랜차이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 네. 브랜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안 해본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사할 때마다 인부마다 다 자기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 영역들이 틀리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분들은 인부분들을 선정을 하실 때 신규 업체 선정을 하고 다음 공사할 때 또 다른 또 신규 업체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를 바꾸는 이유는 발전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네.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거 갖고 있으면 네. 저도 써봐요. 저도 써봐야 왜 좋은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대표님들이나 네. 고객님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계속 바꿔봐요. 근데 대부분 인테리어의 어떤 진행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대부분 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점포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제 뭐 한 번, 두 그렇죠. 번, 이제 세 번 해보면서 한 네 번째 정도 공사할 때부터 이제 흐름을 다 완벽히 이해하시면서 하시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팅을 합니다.
그 현장 미팅을 하는 이유는 그 대표님도 저를 처음 보시고 저도 네. 대표님을 처음 보는데 네. 전화로만 이걸 소통하기에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대표님이나 사장님들의 생각을 사실은 저는 듣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니즈를 제가 빨리 캐치를 하고 파악을 해야 네. 이 인테리어 결과물이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일단은 현장 미팅을 무조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3D를 바로 안 뽑아요.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한 거를 제안서로 먼저 갖다 드려요. 그 현장 미팅을 통해서 나왔던 취향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보다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분명히 좁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장사를 하라고 하면 저도 머리가 당연히 좁죠. 그렇죠. 모르니까. 네. 어떤 거를 이제 하시고 싶은지를 알아야 3D가 빨리 나오고 결과물이 잘 나와요. 제안서 안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현장을 가서 네. 입구부터 주방, 네. 화장실, 내부, 외부를 사진을 다 찍어요. 네.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가 제안서 드릴 때 위쪽에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진을 올려드리고 밑에는 그 대표님이나 사장님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한 공간당 네. 예시를 한 3가지 정도 드려요. 그러면은 저랑 다시 미팅을 하실 때 본인 취향이 확 나오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이세 그거를 가지 중에서. 네, 거기서 이제 고르시고 오케이가 되면 이제 저희랑 이제 3D 계약을 하셔서 3D를 만들어 드리죠. 3D 디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3D 디자인은 매장을 하시려고 하실 때 그 현장에 맞춰서 네. 도면을 짜잖아요. 네. 그럼 그 도면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3D 입체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결과물이죠. 네. 인테리어 공정표가 이제 나와야겠죠? 네네네. 네, 인테리어 공정표라는 건 뭐죠? 인테리어 공정표는 저희가 공사하는 그 공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계획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스케줄표. 네네 맞습니다. 그 과정들을 임의대로 한번 쭉 짜드려요. 근데 네. 현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표준화된 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 시작하고 1일차, 2일차에는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3일차부터 8일차까지는 목공, 기본 벽체를 세우는 거나 마감재 전에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감재라는 건 뭐죠? 마감재라는 거는 네. 저희가 마지막에 눈으로 봤을 때 네. 드러나는 결과물을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어떤 다음에 게 있을까요? 이제 목공을 하면서 이제 전기 공사도 같이 들어가고요. 전기공사는 보통 며칠이 걸릴까요? 전기 공사는 보통 10일 정도 잡고 있어요. 또 목공을 하면서 3일 차나 5일 차에는 네. 이제 공조 설비나 덕트 네.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공조 설비라는 건 뭐죠? 공조 설비는 말 그대로 주방에 들어가시는 호황이라고 그러죠. 냄새 그 빨아들이는 연기를 네. 이렇게 다 빨아들이는 그것과 그리고 홀에 있는 급기, 배기, 안 좋은 공기를 빨아들였다가 새로운 공기를 다시 넣어주는. 그 다음엔 또 어떤 공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마다 다르겠지만 금속이 들어가야 되고요. 금속. 네. 금속이라고 하면 어떤 걸? 금속 공사는 간판이라든지 금속에 대한 마감재가 또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금속에 저희는 사실은 유리나 네. 거울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며칠 정도 소요될까요? 그것도 5일에서 6일 정도. 아. 내부, 외부 합쳐서. 합쳐서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장이라고 하는 페인트 칠을 하죠. 도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를 먼저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결과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 같은 경우에는 한 9일에서 한 네. 13일 정도 잡아요. 마감까지. 마감까지? 네. 마지막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비 공사를 합니다. 설비에 포함되는 공사의 세부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설비는 이제 네. 일단은 주방에 대한 방수 공사가 있고요. 방수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배관 공사를 또 하죠. 왜냐면 물을 쓰셔야 되고 수도도 나와야 되고 음식물도 이제 버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배관 그렇죠. 공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 표로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그 인테리어 이제 의뢰를 하시면서 조급해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쓴 순간 네네. 렌탈 프리 기간 그게 뭐 한 달 정도를 보장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의뢰하는 이제 자영업자 분들은 한 달 안에 끝나줘야 되는데, 늦어도 한 달 반 안에 끝나줘야 되는데, 이런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인테리어 기간이 평수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네. 10평에서 30평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달이면 끝나요. 근데 이제 네. 뭐 40평부터 100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 네. 정도 걸리죠. 일주일 정도는 뭐 찍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땡겨달라고 하는 주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네. 있으신데 저는 안 된다고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도 급하시겠지만 저희도 그 공사 기간 마치려면 되게 급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최초로 계획한 기간보다 더 짧아지려면은 눈 가리기식으로 공사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이나 사장님들 돈을 들여서 저한테 의뢰를 맡기시는데 나중에 그게 하자가 나버리면 네.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맞아요.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 이제. 대표님은 보통 공사를 진행할 때 그러한 궁금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좀 시켜주고 있고 한지. 저는 그래서 현장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24시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24시간. 네. 카메라를 도입하고 나서는 물어봤던 사람들이 많이 좀 줄었나요? 더 물어보세요. 더 물어봐요? 더 좋아하시고. 너무 자주 연락이 오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좋습니다, 차라리.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어요. 또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네. 식당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기를 첫 번째로 안 당하시려면요,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소통을 많이 네. 한다. 아까 처음에도 이제 3D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3D를 네. 하는 이유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견적서를 낼 때 그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 이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은 본인의 인테리어고 본인의 매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은 그게 결국은 나중에 사기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관심 그리고 소통. 제가 현장 미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전문가니까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건물 외적인 곳에서 들어와서 뭐 물이 샌다든지 그런 데 있으면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드려요. 철거가 되기 전에는 저희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저희도 먼저 얘기를 말씀드려요. 찾으면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는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통 사기가 계약서를 쓰기 전과 후는 아닙니다. 첫 번째 소통이었고 두 번째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 무조건 써야죠, 계약서. 계약서를 안 쓰는 업체도 있나요? 있죠. 믿고 하다가 그렇구나. 이제 도리어 뒤통수를 맞으시죠. 그러면은 그 계약서에 어떤 걸 좀 확인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좀 기재해달라 요청을 해야 된다. 있을 것 같아요. 필수사항 먼저 얘기해 주실 것 일단 같아요. 필수사항은 공사의 착공일, 시작하는 날짜, 그리고 준공일, 끝나는 날짜. 그리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정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계약금은 언제 받고, 중도금은 언제 받고, 잔금은 언제 받고를 계약서에 명시를 그래도 해놓으시면은 중간중간 그럴 수 있어요. 나 이거 좀 빨리 보내달라.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업체 측에서 제시를 한 거지 사장님이나 대표님이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 맞추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 일정대로 못 가고 있는데 중도금은 달라.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처음에 명함 받잖아요. 거기에 있는 대표자 명함과 입금을 하시는 통장 사본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성함과 회사명과 이런 거를 다 대조를 해보셔야 돼요.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사업체가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제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지체일수의 배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준공 기한을 정해 놓잖아요. 근데 그 기한이 정말 대표님들하고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공사를 안 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사를 안 해서 늘어나는 게 사기거든요. 그럴 때는 대표님들도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체일수 1일당 얼마씩 드리겠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체일수에 대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몇 %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0. 몇몇 %인데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뭔가 처음 계약하시는 분이나 대표님들은 훨씬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사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더 자기가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기를 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거르는 방법은 서울 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자 보수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총 공사 금액의 1년 동안 대표님들이 쓰시다 고장난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했을 때 금액을 걸어놓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공사 잘못했는데 남의 탓을 한다. 그러면은 서울보증보험에다가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 보험으로 다른 사람 부르셔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와, 이거 되게 좋다. 그 비용이 많이 드나요? 많이 안 들어요. 많이 안 드는데 이거를 안 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보증보험에 올라가면은 회사의 신용평가 같은 게 내려가서 안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는 무조건 다 요청하면 저희는 무조건 다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로 생각한 거 너무 많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거 내가 눈탱이 맞은 거 아니야?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D가 가장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3D에는 어떤 자재를 쓰는지 네. 마감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3D를 안 하면 오는 단점이 뭐냐면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잖아요. 네.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도 가장 좋은 자재, 가장 고급진 자재를 네. 기준으로 만들어 드려요. 3D를 해서 네. 만약에 저희가 그런 무슨 자재를 넣었다고 했을 때 이건 좀 더 저렴하고 비슷한 게 있을까? 그럼 저희는 거기서 또 제안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 뭐냐면 내부 벽면에 뭐 할지 네. 뭐 이렇게 외관에 뭐 할지 미리 정하는 작업입니다. 3D를 통해서 미리 안 정하면 보통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최대한 비싼 자재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색깔이 국산 네. 제조도 많고 해외 네. 제조도 많은데 굳이 몇 배의 가격을 내고 같은 효과를 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진짜 관심이 없으시면은 소비자들이 무지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 일하죠.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님 매장을 하시려고 하면서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결과로 이거 왜 이렇게 있어? 그때부터 이제 사기꾼 소리 듣고 네. 뭐 돈 주네 안 주네 이런 소리 하고 네네. 엄청 열심히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진짜 힘 빠져요 이럴 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3D를 하시면서 네. 그때만이라도 소통을 하셔라 제발. 저는 3D 비용을 계속 아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그냥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래야 제 결과물에 제가 만족하고 공정을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D를 해서 공정 설계를 해야 인테리어 기간도 네. 하루 이틀이라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벤트를 항상 이렇게 요청드리거든요. 오로지 3D만 하면 좀 비싸니까 예. 저도 좀 염치 없고 네. 이건 비싼 거니까 3D랑 좀 스케치를 섞어서 네. 조금 이제 무료로 한 3분 정도 가능하신지. 네, 세 분 정도는 네. 김규호 대표님이 요청하시니까 네. 해드리는데 무료 이벤트니까 네. 제주도나 해외는 안 돼요. 도로로 해드리는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부산까지는 가능한 거죠? 뭐 제주도나 해외만 아니면 그래도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3명 네.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을 잘 달아주신 분을 선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벤트니까 10평에서 40평 사이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까 소통을 잘 해주셔야 된다 네네. 라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3D에 나온 소재와 디자인대로 잘 가고 있는지만 먼저 소통을 편안하게 하셔도 소통이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네. 거기서 조금만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인테리어 업자들이 계약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건물과 상의화되는 문제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소통을 할 때 관리소장이나 건물주를 꼭 세 분이서 만나세요. 만나셔가지고 그 내용을 네. 꼭 다 적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 건물은 쓰다가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건물에서 뭐 니네가 책임져라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니네가 공사해서 이렇다. 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해놓으시면은 외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인테리어 업자한테 피해 넘길 수 있어요. 만약 인테리어 업자가 잘못했으면.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하고 동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좀 상황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해서 그렇죠. 제가 못 말하는 것도 당당하게 네네. 말해주고 네네. 협의를 봐버리시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 네. 자, 마지막으로 공사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제가 10년 동안 이 네. 일을 하면서 봤을 때 비교 견적이라고 하잖아요. 하시는 것도 다 좋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네, 당연하죠. 그래야지 어떻게 네. 보면 피해를 막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D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최초 설계했던 업체들의 구상이 들어갔던 그 결과물이 네. 다른 곳으로 가면 네.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없죠. 저도 이제 몇 번 공사를 많이 하다가 이걸 이해했거든요. 네네. 비교 건좀 맡겨봤더니 날 공사된 게 많아가지고. 천차만별이죠. 네, 그리고 공사 기간 딜레이 되고 네네. 갑자기 막 사라지고 금액 갑자기 불어나고 중간에 금액 많이 불어나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케이스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어. 이제 사기다 뭐다 이 얘기가 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다 심플합니다. 그냥 검증된 업체가 필수고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비용을 높게 쓰면 퀄리티가 좋고 낮게 쓰면 낮아지고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타협도 하시는 게 좋고 인테리어 업체한테 계속 얘기를 하세요. 나는 솔직히 이거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네. 방법을 찾아달라.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업체고 그 업체분이 네. 대표님이나 사장님을 생각하신다면은 찾아주실 거예요. 안 찾아주고 이거 무조건 이 금액이 안 돼요 이런 데는
그냥 피하세요. 근데 이게 제일 정확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소통을 하려고 고객이 다가가고 네. 대표님이 다가갔는데 그걸 네. 안 받아준다? 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도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다가와 주시면 저희가 가는 게 맞고 네. 저희가 먼저 갔을 때 또 다가와 주시면 그게 맞고 그게 저는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미팅을 해도 굳이 저한테 안 와도 되니까 다른 곳에 미팅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책임지지 못할 거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이제 하시다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대표님의 행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전포항 김규열 대표님 이번에 오산에 매장 네, 차리시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일단은 지금 좀 집중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이제 몇몇 공사도 이제 계속 있지만은 이제 연말이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오잖아요. 사고 안 나고 마무리 잘 되는 거에 지금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3대째 하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요즘 3대라고 하는 게 인테리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게 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